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사의 대역죄인이 또 자신의 과거 만행을 망각한 채 그 가볍디 가벼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탄생의 주역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갑자기 나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정권 들어 이 정권을 향해 제대로 된 비판이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의 이런 나대기는 그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탓인 겁니다. 거기에 최근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사조직이 꾸려지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보겠다는 꼼수와 노림수가 있는 건데요.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의 대권의 꿈을 버리지 못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비루한 정치인의 떡밥 깔기일 뿐인 거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자 황당한 유체이탈화법에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한 겁니다. 진작에 정계 은퇴를 했어야 할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또 이렇게 갑툭튀하고 나서는 걸까요? 그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알량한 대통령의 꿈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말이죠?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께서는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그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나마 성과를 내서 성남시 빚도 갚고 성남 시민들의 복지도 했으니까 저는 이게 저희 성과를 또 실력을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친 게 이낙연 전 대표다?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돌고 있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 진술에서 비롯됐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진술을 했는데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이슈를 처음 터트린 게 결국은 이낙연 당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제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집어서 윤영찬 의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당시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고 예. 함께 거기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예. 거기에 대장동 관련된 그 정보들을 전달해 줬고 그걸 이제 그 뭐 이낙연계라고 하는 분들이 외부에 터뜨렸다 이런 이제 주장이거든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다 보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이제 특히 당내에서 강성으로 보여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 결국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했구나. 이낙연 씨가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싸질렀습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니 발작에 가까운 몸부림이 시작됐는데요. 잊혀지기 싫은 관종 정치인의 아무 말 대잔치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는 박지원의 남자 버전을 보는 듯 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전형적인 나대기인 거죠. 그러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도 여당이 이기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것 같지도 않다는 저주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전 진심이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낙연 씨는 이날 공개된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제까지 국민이 봐왔던 민주당과 다르고 국민 일반이 가진 상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이 좀 질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하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영향이 크다고 지적질을 해댔습니다. 이낙연 씨는 민주당은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굳건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다며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든다. 그걸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또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에 빛을 잃게 됐다며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씨는 총선 전망에 대해 여당이 이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라도 지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응답해야 할 텐데
그만한 매력이나 신뢰감이 없을 것 같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내질렀는데요. 이낙연 씨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하며 이제까지 최악은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으나 지금은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그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유일한 대목이었는데요.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모든 변화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며 중요한 인사들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균형 잡힌 사람들로 정부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씨는 향후 활동에 대해서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답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자신도 잘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모든 변화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왜 자신이 욕을 처먹는지 진심으로 모르는 걸까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자각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낙연 씨는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직격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행태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판했는데요. 첫 번째, 이준석 대표 축출, 이준석을 비난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두 번째,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에 대한 공개 겁박. 본인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언급. 세 번째,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해라라는 신호가 왔다라는 발언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되짚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를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는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이는 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일갈했는데요.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가 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계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요. 그 도화선에 불이 붙기 직전인 거죠. 아마도 수없이 쌓여있는 이 사유들이 폭발한다면 이 정권도 그 막을 내릴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